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직장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윤소망님 사연인데요. 하은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하은님이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큐! 혹시 나 만나는 거 약간 의무감 느껴서 만나는 거야? 아니, 절대 아니지. 근데 너가 요즘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미안해. 이렇게 끝을 낼게요. 네. 왜냐면 하은님이 연기를 되게 잘해주셨으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방금 감정을 어디에다가 딱 넣은 거예요? 지금 앞에 대사랑 뒤에 대사가 있었잖아요. 저는 이 남자가 절대 아니지라고 말한 게 조금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?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지. 이렇게 하면은 좀 별로다. 그래서 아마 잘 연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자친구랑 만난 지 8개월 정도 됐어요. 어젯밤 남자친구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이 가장 컸어요.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어서 고민 사연으로 남겨요. 썸 탈 때는 일주일에 3번 또 만났어요. 지금은 주말에만 한 번 4시간 정도 보고 있어요. 여기까지 보면 예전에는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했지만 뭔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좀 감정적으로 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네. 남자친구는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소홀해요. 아님 일 때문에 그런다는 핑계를 대는 기분이랄까요? 저는 일하는 건 정말 이해해요. 최근 애정이 식은 것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. 또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까봐 제가 회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11월 초에 남자친구가 동네로 와달라고 해서 갔었어요. 저는 기분 좋게 갔는데 데이트하다가 다른 약속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하은님은 이런 상황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? 나랑 만나고 있는데 네. 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. 그게 미리 얘기해줬던 거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면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뭐 충분히 설명도 안 하고 뭔가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고 핑계 대는 것 같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.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. 서운하게 느끼거나 좀 네.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그쵸, 그쵸. 왜냐면 나랑 잘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거니까. 네. 순간 화가 나서 누구냐고 그랬어요. 한 달 전에 선약이 있었다네요.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.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볼 때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. 가면서 저한테 너 언제 또 볼 수 있어? 라고 물어봤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솔직하길 바랬는데 너무 무덤덤해요. 여기 이런 상황 생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주면 그래도 이 사연자님 마음을 풀고 갈 수 있었을까요? 저도 이분의 사연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, 그렇게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원래 있던 약속이라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, 음, 그럼 오늘은 짧게 봤으니까 언제 또 시간 돼? 오늘 뭐 짧게 보고 가서 약간 미안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나 한마디라도 더 하면은 훨씬 안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잘 보면 남자친구분이 사과만 제대로 했더라면 음, 이 정도 감정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선약이 있었다 그랬었고 뭐 갑자기 가는 거지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런 행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, 사연자님이 조금 더 화가 네. 나신 게 아닐까. 뭔가 배려가 조금 없는 것 같은 느낌. 그렇죠. 그래서 사연자님이 또 생각하셨던 게요. 저는 솔직하게 바랬는데 썸가 연애 초반만 해도 지금의 남자친구랑 오래 연애를 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. 소홀한 것 같다.
바빠서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운 걸까요? 저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. 내가 의무감에 나 만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. 제 마음만 너무 커서 그런 걸까요? 남자친구의 행동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연 안에서 소망님이 서운했던 감정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제3자가 봐도 네. 뭔가 남자친구의 행동에 핀트가 나가 있어. 그럼 우리가 연애하면서 소홀하다고 느낄 때가 생기잖아요. 네. 어떤 순간에 좀 그런 게 더 크게 올까요? 내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? 음. 이 사연이랑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. 그리고 예전이랑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네, 뭔가 그 차이가 느껴질 때, 그게 변화가 느껴질 때. 친구 사이에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 말의 뉘앙스라든지 네, 아니면 만났었을 때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네, 이 친구가 오늘 뭐 좀 삐져 있나? 음, 아니면 나한테 왜 이렇게 네, 좀 틱틱거리면서 말하지 뭐 이런 걸 느끼는 건데 네, 연인 사이라면 그런 걸 더 빨리 캐치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매일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짧게 하거나 네, 만나서 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. 네, 그래서 아마 소홀하다고 느끼는 게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. 왜냐하면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. 음, 저는 또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지금 같은 연말. 네, 연말에 약속 많잖아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자친구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네,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랑 다른 달에는 많이 보냈으니까 이제 나 친구 좀 만나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이해해줘요. 맞잖아. 왜냐하면 네, 그 전에는 계속 네. 내가 남자친구랑 보냈으니까. 그 전에 그만큼 많이 만났다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었었을 때는 조금 더 나한테 왜 음, 시간을 못 내줄까 네,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네,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요.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맞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. 네. 하은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, 약간, 뭐, 담배나 술 같은 거 있어서, 음, 어, 나는 술을 뭐, 조금만 마실 수 있지만 많이 마시고 싶진 않은데,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상대방이 과하게 마시고 싶다 하면은, 그건 좀 맞춰주기 힘들 것 같고, 뭐, 담배 같은 경우도, 뭐, 혼자 피고선 좀 이렇게 냄새를 없애고 오거나 그럼 괜찮은데, 너무 많이 피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, 음, 그러면은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냄새로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기본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뭐 향수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가글이나 그쵸, 그쵸. 이렇게 그게 티 해서 안 나게 가잖아요.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네,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쵸, 온다면 그쵸, 그쵸,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. 그쵸. 예전에는 분명히 냄새가 안 났는데 지금은 너무 태연하게 온다.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약간 처음에는 그걸 신경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. 그러면 좀 화날 것 같아요. 더 화가 날 수밖에 네, 없죠. 처음부터 그랬으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데.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연애하면 일주일에 몇 번은 봐야 된다. 이런 게 생기잖아요. 뭐 말을 안 해도. 네, 근데 뭐 예전에 자주 만나다가 갑자기 한 번 만났었을 때 네, 그 이유를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함을 느낄 것 같아요. 우리가 원래 일주일에 뭐 월요일, 뭐 목요일, 토요일 이렇게 한 번 만났는데 네, 어느 순간 토요일에만 만나.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나 이제 좀 일이 바빠져서 평일에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우리 주말에 좀 더 보자.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,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생략하잖아요. 그냥 나 바쁠 것 같아.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언제 봐 이렇게 물어보면 나 토요일만 될 것 같아. 음, 이런 대화가 되면 여자친구 입장, 그러니까 뭐 소망님도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세 번 네, 만나다가 한 번으로 줄었는데 그 음, 이유가 남자친구가 무덤덤하니까 설명을 안 해준 거야. 그쵸, 그쵸.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더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고마운 일과 미안한 일은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약속이 더블로 있었을 때 미안하다가 먼저 나왔거나 그쵸. 아니면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음, 약속이 다 끝나고 나서 밤에라도 네,
미안하다는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소망님이 지금 그쵸. 사연까지 안 왔을 것 같거든요. 그쵸, 그쵸. 뭔가 이 남자분이 약간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신경을 안 쓰고 싶어 하거나 음. 마음이 진짜 조금 떠났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. 하은이 보기에는 네, 눈치 없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네. 줄어드는 상황들이 더 많을까요? 연애 중에. 제 생각에는 감정적으로 소홀해지는 게 더 많을 것 음. 같아요. 네, 그냥 약간 눈치를 채긴 했지만 거기에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냥 그 중에 진짜 몇 명은 진짜 눈치가 없을 수도 있죠.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. 네,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. 이거를 콕 집어서 안 하는 거야. 그쵸. 그만큼 그런 열의가 안 생기는 거죠. 뭔가 사연자분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거나 뭔가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거나 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다시 깨닫게 해줄 어떤 계기가. 약간의 자극을 줘야 되는 거군요. 그쵸. 아예 사연자님이 반대로 이분을 약간 거리를 둔다거나 약간 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약간 거울 치료를 약간 해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돌아오면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고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분이 그대로 멀어진다? 하면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멀어지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닐까.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. 저는. 지금 하은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소망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남자친구가 마음이 좀 떠 있다.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좀 더 보인다면 네.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. 이 남자친구랑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마음 정리를 하고 네. 잠깐의 연애 휴식기로 들어갈 것인지.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연의 말이 아니잖아요. 그쵸 그쵸. 같이 보내봐야 알잖아요. 네. 어떤 무언가를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예전보다 반응이 좀 없다던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약간 남자친구분한테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. 약간 나도 너한테 아쉬울 거 없어. 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그대로 그냥 멀어지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꼭 그분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0대 중반이시니까 지금 또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고. 그쵸. 다만 지금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여서 서운한 걸 풀어야 된다면 음. 어떤 말을 하면 좀 더 좋을까요? 남자친구한테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네. 아니면 남자친구가 왜 저러는지 알고 싶다. 음. 이랬었을 때.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좀 감정을 빼고 좀 논리적으로 저는 약간 INTJ라서 논리술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논리적으로 왜 내가 이게 좀 예전이랑 다르다고 느끼는지, 예전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, 그래서 나는 네가 마음이 떠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런 게 맞으면 나도 더 이상 너한테 뭔가 어떤 걸 요구하고 싶지 않다. 뭐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저도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까. 네, 근데 뭔가 확실히 이런 솔직한 마음을 대해서 얘기를 할 때, 뭔가 속상하다거나, 난 그래도 네가 좋다거나 뭔가 이런 서운함에 대한 감정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응을 일단 보고 내가 감정 표현을 해도 될지 말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네.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쵸 그쵸.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 네. 서운해. 네. 나 너가 뭐 그럼 내가 바빠지는 것 불리해지는 같아. 거죠. 그러면 네. 그 상대는 그 말을 통해서 네. 역전을 할 수 있는 거고. 상대가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얕잡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논리적으로 따다다다 말한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다시 감정 표현을 해도 될지 말지 약간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좋은 솔루션이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서운할 때 얘기하면 쉽지 않거든요. 네. 왜냐면 이게 그 다음으로 싸움으로 갈까 봐. 그렇죠.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참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야지. 다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나중에 언젠가 무조건 폭발해요. 그래서 지금 소망님이 마음을 잘 정리해서 네. 남자친구와 뭐 저녁을 먹을 때라든지 네.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소망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들었고
오늘 하은님이 좋은 방법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. 저도 들으면서 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의 고민 해결책 탭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하은님이 한번 열어주세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꾸준하게 하라.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? 이 상황에 비춰본다면 꾸준하게 하라는 말은 서운한 게 있지만, 그걸 티내거나 본인의 태도가 변하기보다는 나는 똑같이 꾸준하게 전처럼 대해주되, 내 의견을 표현하면은 좀 더 내가, 우위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. 그쵸. 나는 어떤 그런 신뢰를 지키면서 했는데, 너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더 대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꾸준히 하면. 사연자님이 지금 이 워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네. 꾸준함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. 우리가. 네.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서 내 연애 어떻게 하면 네. 지금 이 상황을 좀 타개하거나 네. 벗어날 수 있을까. 네. 요걸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하나의 변함없는 행동이라면 네. 남자친구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뀌거나 네. 아니면 내 마음이 떠나거나 네. 또 제가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아예 연애로서 생각하기보다 반대로 연애 이외에 내가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꾸준하게 해보면 음, 어떨까. 아예 관심을 좀 돌려서 내가 그 전에는 더 꾸준하게 했었는데 뭔가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외의 것들, 뭐 집에 대한 거나 가족에 대한 거나 친구에 대한 것에 다시 꾸준함을 챙겨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고 하원님이랑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생각 전환이 됐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고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